안녕하세요. 올바른 국어의 시작과 끝 정원입니다. 여러분들 6월 시험을 보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신 기말 딱 시즌이고 이래가지고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이제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막 수행평가도 내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준비도 바로 해야 되고 되게 정신 사나울 텐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하루 종일 집중력을 다 쏟아내야 되는 그렇게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시죠? 사실 지금 앞으로 할 멘트를 난 고1 것도 해설을 찍으니까 난 이거 두 번째 똑같은 멘트랄까?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항상 이럴 때마다 앞에 이제 또 PD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난 언제나 이럴 때마다 민망해. 하지만 뭐 너네들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너네는 고1 해설을 보지 않을 거잖아. 그치? 우리 그렇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지 뭐. 우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까지 집중력이 길지 않습니다. 저의 집중력 정말 아주 작고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80분 동안 그리고 100분 동안 혹은 그 이상 동안 60분 이렇게 어떻게 너네가 하루 종일 모의고사를 볼 만큼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못할 겁니다. 근데도 어떻게? 시험이니까 집중해서 풀잖아. 그쵸? 우리 그게 굉장히 정말 짐 빠지는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고 알지? 그래서 너희 집 가서 항상 모의고사 날은 되게 거하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나는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배가 너무 고팠어 그때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너무 많았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 그래서 너무 못 봤다고 해서 되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는 어떤 그냥 말 그대로 모의고사니까요. 여러분들은 또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치? 근데 그래서 너네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국어에서 내가 문학 파트에서는 이게 부족하고 독서 파트에서는 이게 부족하고 문법에서는 이게 부족하고 혹은 내가 화작에서는 이게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잡는 그렇게 방향성을 설정하는 걸로 언제나 모의고사를 써주면 좋겠어. 그래서 난 언제나 말하는데 사실 모의고사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 점검하는 거니까 중요한데 어떻게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것보다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나는 이 시험이 중요한 것보다 이 시험 이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 시험 이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건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너네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 조금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전문학을 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물론 화법과 장문 따로 가져오지가 않았어요. 우리 문법 파트 그리고 독서 파트 그리고 문학 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봐주면 되겠고 너네들은 언제나 맞는 문제도 맞은 문제도 틀린 문제도 다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찾기 위해서. 우리 그런 경우 있거든. 내가 본문을 제대로 안 게 아니더라도 문제가 쉬워서 맞는 경우 혹은 내가 두 개 중에 애매한데 운이 좋아서 맞은 경우 우리 이렇게 내가 완전히 알고 푼 게 아닌데 맞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맞은 것도 다 확인해주고 다 분석해주고 꼼꼼하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빵꾸난 데가 어딘지를 알려면 전체를 봐야지. 그치? 전체를 안 보고 내가 여기만 봤어. 근데 여기에 빵꾸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못 찾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꾸난 거를 채워가는 게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할 때까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그걸 찾는다는 입장에서 함께 해설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법 파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11번, 12번 먼저 보도록 할 건데 11번과 12번 이 세트 이것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언제나 알다시피 우리 문법에는 이렇게 본문이 딸려있는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야. 우리 이렇게 본문이 딸려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문법에 자신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문을 안 읽으면 안 돼. 왜? 조금 더 자세히 쪼개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 개념에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서 조금 더 약간 실제 예시가 좀 연결되는 게 필요하고 좀 약간 케이스를 세세하게 쪼개는 게 필요한 우리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본문 딸린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한 걸 통해서 이 본문을 빠르게 읽으면 되는 거지 안 읽고 가는 건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읽으셔야 돼요. 정독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문법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읽는 도중에 하나하나 예시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있지 라고 확인하면서 이런 것들 찾으라는 문제구나 확인하면 빠르게 읽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그렇게 해주는 거지 안 읽는 건 절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선 이렇게 본문 달린 문제는 너네가 나중에 분석할 때 공부하기도 좋아. 하나의 개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본문을. 우리 그래서 11번, 12번 같은 경우는 조사에 대한 얘기였어. 우리 조사는 단어 파트고요. 단어 파트 중에서도 우리 품사 중에 이제 조사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너네가 품사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품사 상세 결국에 조사를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지 우리 그걸 봐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면 격조사, 접속조사 그리고 보조사 있잖아요. 너네가 제대로 어떤 품사에 대한 공부를 했고 조사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위에 있는 부분 특히 크게 어렵지 않을 부분이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네가 품사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여기는 그냥 쑥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갔으면 됐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
문단에서 이제 심화 개념이 나오는 거야. 우리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게 조사의 중첩이에요. 조사의 중첩.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조사 같은 경우 격조사 중에서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관형격조사는 겹쳤을 수가 없대. 그치? 근데 보조사랑은 같이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조사가 여러 개 등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격조사 중에서도 우리 주격, 목적격, 복격, 관형격 같은 경우는 보조사랑만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조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온다라고 하네. 그치? 우리 그렇게 하나를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우리 부사격조사 있지? 부사격조사. 우리 부사격조사는 보조사랑도 붙는데 아까 말한 애들이랑 다르게 다른 부사격조사랑 또 겹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 부사격조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조사와 겹쳤을 때는 다른 격조사나 보조사 앞에 쓴대.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 부사격조사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조사가 나오겠죠. 우리 그렇게 조사별로, 격조사별로 어떻게 결합하는지 중첩되는지 그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것들은 너네들이 격조사 공부했고 그리고 접속조사 공부했고 그리고 보조사 공부했으면 충분히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야 해요. 우리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그걸 잘 모른다. 이거를 내가 본문 읽으면서 이해했어야 됐다라고 하고 이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친구들은 우리 품사, 단어에서 품사 파트 다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조금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본문이 뭐라고? 우리 조사의 중첩이다. 우리 그거 케이스 잘 나눠서 봐줬으면 됐겠고 우리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밑줄 친 부분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우리 비가 오는데 바람까지 분다의 까지는 다시 그 위에 더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보조사다. 어때? 그치? 보조사 맞습니다. 우리 이거 보조사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2번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닮았다의 와는 어머니와 닮았다를 이어주는 접속조사다. 얘와 얘를 이어주는 접속조사인가요? 우선 너네가 만약에 이걸 틀렸어. 정답 2번이야. 이거 틀렸다라는 거는 너네가 형태만 보고 조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너네 똑같아요. 우리 문법이라는 게 정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요. 어떠한 조사가 격조사로도 쓰이고 접속조사로도 쓰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떤 현상들도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문법도. 우리 형태로만 판단하면 안 돼. 당연히 우리 와는 접속조사 중에 하나예요. 와가 접속조사인 경우도 있지. 그치?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 우리 이 와 같은 경우,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로 쓰인 케이스입니다. 이 안에서는. 문장마다 다르게 문장 속에서 판단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그래서 우리 이 와 같은 경우가 접속조사도 있어서 이거 괜찮다 하고 봐서 했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이거 부사격 조사고 어떻게? 비교의 뜻을 가질 때, 그치? 이 닮았다, 어머니와 닮았다 이거 비교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치? 대하는 거지, 그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사격 조사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우리 여기에 뭐도 있냐면 우리 보다도 있어요, 보다. 그치? 우리 얘도 마찬가지. 얘도 부사격 조사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긴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위에 접속 조사에 와, 과가 대표적이며 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와를 딱 보자면 오케이 이거 접속 조사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쓰는 거지만 원래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어떻게? 문법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공부를 안 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 우리 그렇게 보면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 접속조사가 아니라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3번 우리 동아리에서 학교축제에 참가하였다의 에서는 단체 명사에 쓰이는 주격조사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아리에서 우리 에서도 또 마찬가지. 우리 에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당연히 부사격 조사라고 많이 생각해. 어떤 공간을 뜻하는 어떤 처소 부사격 조사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얘랑 마찬가지예요. 와랑. 와를 무조건 접속 조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에서라고 항상 부사격 조사인 거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의 이거 주격 조사예요. 언제 이렇게 쓸 수 있냐면 단체일 때. 예를 들어 학원에서 장학생을 뽑는다. 이 학원에서는 그럼 부사격이겠어? 학원이라는 단체가 어떤 장학생을 뽑는 행위를 한다라는 얘기야. 그 행위의 주체가, 그 뽑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라고? 학원이라고. 그 단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단체가 올 때는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2번 문제의 포인트예요. 우리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4번 신이시여 우리를 보살피소서의 이시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르는 혹격조사죠. 우리 부르는 거 조사를 혹격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는 격조사를. 우리 5번 철수는요 밥을요 먹어야 하거든요. 에 요들 있죠? 우리 이거는 얘 없어도 사실 됩니다. 철수는 밥을 먹어야 하거든. 괜찮아요. 그쵸? 우리 이 요 같은 경우는 존대의 뜻을 더하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우리 요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보조사고 우리 그래서 얘 아니 오 같은 경우랑 아니 요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얘는 하우체를 쓴 아니 오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답할 수 있는 건데 존대의 뜻을 더하는 그냥 보조사가 붙은 케이스인 거야. 우리 그래서 우리 이거 보조사다라고 잘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조사 같은 경우는 많이 헷갈려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우리 그래서 조사 같은 경우 조금 빡세게 공부 잘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 12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위에 따로 보기는 가지고 오지 않았어. 보기는 따로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 12번 역시 너네 시험지 통해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우리 기억에서는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는 겹쳤을 수 없음을. 그치?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주격이랑 목적격조사 같은 케이스들은 우리 격조사를 여러 개 겹쳤을 수 없고 보조사랑만 붙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2번. 우리 니은에서는 보조사와 복격조사가 결합할 때 복격조사가 뒤에 쓰였군. 그치? 우리 보조사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복격조사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우리 맞고요. 우리 3번. 우리 디귿에서는 부사격조사와 관형격조사가 결합할 때 관형격조사가 뒤에 쓰였다. 부사격조사가 앞에 온다 그랬어요. 맞죠? 우리 그거 위에 정보가 있었으니까 그 중첩 부분에 우리 그거 봐주시면 되겠고 4번. 리을에서는 부사격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할 때 부사격조사가 보조사 앞에 쓰였군. 이거 우리 리을 같은 경우가 나에게로였지. 나로에게 안 되고 나에게로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맞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정답 이거예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부사격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한 게 아니고 부사격조사와 부사격조사가 결합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에게도 부사격조사, 로도 부사격조사야. 우리 이거 잘 챙겨두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부사격조사 같은 경우는 부사격조사끼리 겹쳐 쓰는 거 가능하다 그랬잖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부사격조사 2개 나온 케이스인 거예요. 겹쳐서 중첩이 된 케이스다. 우리 그래서 이거 보조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되겠고 5번 미음에서는 유일함을 뜻하는 만과 더함을 뜻하는 도의 의미가 모순되어서 우리 만도는 안 되는 거지. 그치? 우리 그래서 겹쳐질 수가 없다라는 게 나온 거구나. 오케이 좋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이거 조금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조사 뭔가 보조사라고 할 법하잖아. 그치? 뭔가 중첩되어 있으니까 부사격조사랑 보조사 만나는 게 괜찮아 보여. 어떤 거? 예를 들어 에게가 부사격조사인 거를 잘 찾아도 로를 보조사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닙니다. 우리 로도 부사격조사인 거. 우리 그거 좀 봐주시면 되겠다. 이런 거지. 모든 관심이 나로 쏟아졌다. 나로. 그치? 그 부사격조사잖아요. 그치?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렇게 11번과 12번 얘기해봤고 그냥 다른 문법 문제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5번이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그거 조금 잘 봐야겠다. 우리 이거 우리 묻지 않다의 않다는 디귿의 않다. 우리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래서 우리 그렇게 디귿이 아니라는 거 봐주면 되겠고 우리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의문 변동 잘 봐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어렵다. 그럼 내가 의문 변동 까먹은 거야. 우리 1학년 때 의문 변동 열심히 했을 텐데 우리 그거 까먹은 거니까 우리 의문 변동 파트 의문과 우리 의문 변동 그거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앞서는 경우 우리 결국에 시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는 그냥 옛날, 지금, 다 나중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발화시, 지금 말하는 게 발화시인 거고요. 사건시, 거기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각 그걸 통해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면 그게 어떤 그 전에 있었으면 뭐다? 그게 과거. 똑같으면은 현재. 그리고 사건시가 나중에 있을 거면은 발화시보다 나중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바로 우린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 조금 잘 챙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거겠어? 과거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 우리가 시제 만약에 모르겠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상으로 사실 잘 파악하는 파트긴 한데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시제 파트 조금 잘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밑에 선어말어 및 관형사형 어미를 내가 만약에 몰라서 못 찾았다라고 하면 어간과 어미 결국에 용언의 활용 파트를 내가 놓친 거야. 품사, 단어,
품사 그리고 용언의 활용 그 파트 놓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그거 조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관형, 사형, 어미 같은 거 잘 봐줘야 돼. 그치? 우리 그렇게 잘 봐주면 되겠고 우리 1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중세국어죠. 우리 중세국어는 현대국어 잘하고 그러고 나서 현대국어 문법을 제대로 잡아둔 다음에 중세국어 문법 포인트들을 조금 잡아주고 문제 풀면서 감 잡아주는 게 사실 베스트야. 그래서 중세국어 문법을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현대국어 문법을 제대로 잡아두면 중세국어는 나오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만 감을 익혀주면 사실 현대국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문법이. 우리 그래서 우리 15번 같은 경우 우리 객체 높인 서나머리미 삽잡 같은 경우는 그냥 입에 붙이세요. 하나의 세트야. 예를 들어 우리 문학에서 우리 시조를 보고 3장 6구 45자 내외 이런 얘기 하잖아. 이런 것처럼 중세국어 객체 높인 서나머리미 삽잡 얘는 그냥 입에 붙이면 되는 거야.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게 딱히 나와 있지 않았어서 3번을 고르면 되는 어떤 그런 문제였다라고 문법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 고1보다는 고2가 훨씬 더 문법이 쉽게 나왔어. 우리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친구들은 방금 내가 말하는 포인트, 어려웠던 친구들은 틀린 친구들, 내가 말했던 포인트들을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바로 독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서 파트 우리 38번부터 42번까지 그거 가지고 왔어. 우선 과학, 이술, 과학 문제죠. 과학. 우리 과학 파트였고 여러분들이 독서 공부를 할 때 독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우리 독서라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다 오답률 높은 거 어디서 나와? 독서에서 나와. 그치?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단계별로 가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독해력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우리 거기서부터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돼요. 우리 지금부터 안 하면 계속 고생하고요. 수능 때까지 끝까지 고생할 겁니다. 독서, 독해력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우리 다른 것처럼 그냥 개념 공부하고 뭔가 빡세게 외우고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파트가 아닌 거잖아. 말 그대로 글을 읽는 능력이 독해력인 건데, 그치? 우리 글을 보는 능력도 아니고요. 글을 정말 읽는 거야. 정말 그 다양한 사고 과정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연습을 지금부터 빨리 해주셔야지 어떻게? 독해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독해력은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 해줘야겠다라는 거고 어떤 단계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그냥 내가 단어 하나하나를 다 모르겠어. 예를 들어 한자어를 많이 모른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어떤 거에 모든 글 읽는 거의 시작은 외국어랑 마찬가지입니다. 어휘예요. 어휘. 내가 어휘력이 많이 떨어진다. 똑같습니다. 우리 외국어 공부하듯이 해줘야지. 외우셔야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휘력 먼저 채워졌는다. 근데 그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요약입니다. 요약. 중심 내용이 뭐고 주변 내용이 뭐고 예를 들어 이 중에서 이 문단 안에서 핵심어가 뭐고 내가 그걸 못 찾아낸다, 못 뽑아낸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독해를 해낼 수가 없어. 어떤 그 어휘력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독해의 시작은 요약입니다. 우리 그래서 내가 요약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결국에 내가 중요한 게 뭔지 뽑아낼 수 있는지 이 문단에서 각 문단에서 혹은 이 글 전체에서 가장 메인으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내가 못 뽑아낸다? 그럼 요약 연습하시면 됩니다. 뭐가 중심어고 핵심어고 핵심어와 관련된 중심 내용이 뭐고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설명하는 거구나. 어떤 이거는 주변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 가주시면 되고요. 우리 그 다음 단계 같은 경우는 각 정보들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는 거지. 이거에 이걸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 정보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반대로 얘기 설명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구나. 어떤 등등 이런 것들 있죠. 어떤 정보들 간의 관계를 봐서 정말로 내가 내용을 알게 되는 것. 우리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연습을 많이 요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단계.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추론이지, 추론. 그러니까 물론 단계라고 딱 여기까지 말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능 국어 독해를 할 때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거 말고 이 정보들을 너머의 것을 내가 연결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보이는 것만 그리고 정보가 나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걔들 간의 정보들을 연결시켜서 그 이면의 것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내가 어떤 사례에 적용을 한다라든지 그렇게 정말 알고 풀 수 있는지 문제를. 그냥 앞에서 본문에서 찾아서 내용 일치로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3점짜리 대체로 그렇죠. 우리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지금 멈춰 있는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를 진단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모의고사 푸는 걸 통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예를 들어 내가 좀 어떤 추론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고난도 문제들 글 읽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한번 봐보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요약이 힘들다라고 하면 문단 하나하나씩 뭐가 핵심어고 어떤 게 핵심 문장이고 혹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이런 요약 연습을 하시는 거죠.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 당연히 우리 어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에 시중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것들 통해서 당연히 어휘 채워주셔야죠.
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우리 그렇게 독서 연습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 이번에 볼 거는 우리 과학지문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떤 파트를 내가 힘들어하는지 이제 모의고사 이제 2학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야. 왜냐하면 친구들만 정말 달라. 내가 과학 파트 난 괜찮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과학 기술만 나면 돌아버리겠어요 하는 대체로 문과를 가는 친구들이 그렇죠. 들어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고, 아니면은 진짜 인문에 미쳐버리겠다. 난 진짜 인문 철학 나오면 난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법이 나오면 미치겠더라. 아니면 경제가 나오면 미치겠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미쳐버리겠는 파트를 찾으시고 그 파트를 집중으로 조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하기 싫은 거 아는데 안 일으키니까 하기 싫죠. 그리고 뭐 재밌어? 재밌지도 않잖아.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힘들고 빡센 파트를 조지는 게 바로 공부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같이 과학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지문 그리고 기술지문은 너네도 알겠지만 중심 내용과 주변 내용으로 나누기가 애매합니다. 그냥 정보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잘 이해하면서 연결하면서 읽어주는 게 필요하고, 예를 들어 어떤 순서 이 안에 있는 뭐 A 안에 있는 A, B, C가 있다. 혹은 이 A 안에도 A-1, A-2 이런 것들이 있다.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게 1번 단계, 그리고 이게 2번 단계, 여기 거쳐서 3번, 그리고 여기 거쳐서 마지막 결과로 나오더라. 어떤 이런 순서 이런 것들 있지. 인과관계라든지 순서라든지 어떤 이렇게 정보들, 관계, 이거를 잘 파악해 주면 되는 게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딱히 중심 내용과 주변 내용으로 나눌 법한 것들은 크게 없어요. 다 정보가 때려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봐주면 되겠다라는 거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각기관인 눈은 시각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안구, 그리고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나 안구를 보호하는 눈꺼풀과 같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눈을 하나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이건 뭐가 있대? 얘와 얘로 이루어져 있대. 그래서 이 안에는 얘가 있고 얘가 있겠구나. 그냥 이런 것들을 봐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중 안구는 우리 1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 하네요. 우리 안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요. 안구는 두개골의 오목한 부위인 안화, 우리 여기가 안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화에 역시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써놨지만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을 간단하게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들어있는 공 모양의 구조물이다. 우리 이렇게 안구에 대한, 크게 보면 얘도 안구에 대한 개념이죠. 네, 우리 바로 이제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지에 그림이 있죠? 우리 그림의 안구를 보면 안구벽은 3층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바깥층이래요. 바깥층. 바깥층은 공막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우리 나와 있죠? 공막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돼요. 우리 얘는 무슨 얘기야? 우리 이 공막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투명한 게 아니라 검은 자위 부분에서 투명하게 변형된대요. 어떤 이런 추가 정보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각막을 이루게 된대. 그치? 각막은 빛을 통과시켜 망막에 상을 맺게 해준대. 우리 그리고 각막의 역할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물론 이렇게 내가 쓰는 것들은 너네가 볼 때 바로바로 쓰면서 할 시간이 잘 안 날 거예요. 너네는 아마 동그라미, 네모, 밑줄, 물결 이렇게 어떤 모양을 통해서 너네가 분석을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손으로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냥 너네 보기 좋으라고 쓰는 겁니다. 너네가 머릿속에 풀 때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그냥 바로바로 이게 잡히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층은 이번에 중간층이 나왔네요. 중간층은 맥락막, 선모체 등으로 구성이 된대요. 이런 다양한 것들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나와 있네요. 맥락막에는, 우리 맥락막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맥락막에는 안구의 각 부분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해 있어. 우리 어떤 게 있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 중 다수가 밀집해 있다. 그리고 맥락막에는 뭐가 있는 거야? 우리 안구에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 그걸 보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빛의 통과를 막아 빛이 공막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해 상이 잘 맺히도록 한다. 우리 이게 있고, 우선 이거가 영양분을 주는 게 이 혈관의 역할이에요. 이건 혈관의 역할이지, 그치? 그리고 이게 바로 맥락막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 이 A와 B로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A였고요. 2-A인 거겠지? 그치? 그리고 2- 이제 선모체 B가 나오겠습니다. 선모체는 수정체와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대요. 수정체가 물체의 원근에 따라 초점을 조절하는 걸 돕는데, 우리 선모체의 역할은 우리 누굴 도와서
수정체가 원근에 따라 초점 조절하는 거를 돕는다. 이게 선모체 2-B의 역할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쪽 층은 빛을 감지하는 망막이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우리 세 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안쪽 층 같은 경우는 망막이래요. 우리 망막의 역할은 뭐래요? 빛을 감지한대요. 그치? 우리의 역할들 이런 것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 3으로 있고 우리 1에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각막 이루고요. 그리고 2에는 어떤 거 맥락막 A가 있고요. 그리고 2에는 또 B가 있습니다. 선모체가 있습니다. 우리 얘네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쪽 층에는 망막이고요. 얘의 역할은 빛을 감지하는 겁니다. 이걸 잡아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네가 그냥 내가 보면은 문제지 같은 걸 보면 너네가 문제 푸는 것들도 이제 현강에서는 봅니다. 보게 되겠죠? 우리 그럴 때 손 움직이는 걸 보면은 난 미쳐버리겠어. 정말 다 밑줄이 그여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 얘들아 너네 어떻게 천재니? 너네 다 맞출 수 있어? 그냥 너네 손 안 움직이고도 그냥 다 머릿속에 들어와? 라고 얘기하면 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손을 잘 안 움직이더라고. 얘들아 너네 정말 독서할 때 중요한 게 손 잘 움직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수식이 나온다거나 과학기술 이럴 때 혹은 사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을 움직여서 이렇게 아예 수식을 빈 곳에다가 메모해야 하면서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손 움직이는 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안구벽 안쪽에는 또 안구벽 안쪽에는 뭐가 있대요?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안구벽 안에 그 유리체 있죠? 그 동그랗게 그려져 있죠 그림에. 유리체가 넓은 부위를 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유리체 앞쪽에는 수정체가 있다. 우리 이런 애들도 같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애들이 지금 안구 안에 있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첫 번째 때 눈에 안구와 부속기관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근데 보니까 어떻게 이거는 그냥 어떤 인트로였고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어? 그냥 안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부속기관과 관련이 아예 없어. 그냥 안구의 애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거를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우리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그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구는 단단하지 않다. 그치? 너네 안구가 이거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 안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지 찌부라트리는 약간 그런 상상 안 하시나요? 나 맨날 이런 거 읽을 때마다 그런 상상하면서 읽는다니까. 근데 이 안구는 단단하지가 않다. 단단하지 않은 물체가 기압에 저항해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겠죠. 우리 압력이라는 거죠. 공기에 있는 압력이 기압이잖아. 그치? 우리 그 압력에 있어서 단단하다면 압력도 잘 견디겠지. 근데 단단하지 않은 것들은 압력의 영향을 받기가 더 쉽잖아요. 그치? 그래서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내부 기압이 외부 기압보다 낮으면 물체는 찌그러지며 우리 압력이 어떻게? 당연히 내부 기압이 낮아. 그리고 외부 기압이 이것보다 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짜부가 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이런 것들 짜부된다. 어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약간 이미지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 우리 이렇게 되겠지. 안에가 너무 압력이 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팡 하고 터진다든지 아니면 부풀어 오른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간단히 생각하면 뭐 풍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네. 우리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 압력에 대한 것 간단하게 알면 되겠고 우리 빛을 수용하고 상을 맺게 하는 눈의 특성상 약간의 모양 변화로도 빛의 방향이 틀어져서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안구 형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어떤 그냥 안구 형태 유지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했네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해주는 그걸 담당하는 첫 번째 1차적인 담당은 누가 한대요? 유리체라는 애가 한대요. 네. 우리 안구 내부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그쵸? 그 안에 있는 게 유리체라 그랬어. 투명한 젤 형태의 물질이다. 유리체는 안구 내압을 안에 있는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부 압력을 내압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주고 우리 얘는 이런 걸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대? 맥락막에 대하여 망막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치? 우리 이게 이 유리체의 역할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역할을 하는 걸 어떻게 한다? 내압을 유지하는 걸 통해서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구벽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형태를 유지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유리체의 역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눈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에 이것만으로는 전체뿐 아니라 구성하는 각 부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얘가 1차적인 담당인 거고요. 조금 더 이제 2차적으로 담당해주는 애가 있겠지. 걔가 나오겠죠? 우선 유리체가 첫 번째 하는 일,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의 안방이라는 공간이다. 우리 안방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우리 안방이 뭐래?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게 안방이래요. 그 공간이 있대. 그치? 우리 이 공간이 비어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각막과 수정체는 서로 달라붙거나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수정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눈은 수정체와 각막 사이의 공간에 채워진 방수로 적절한 내부 압력을 유지한대. 우리 이걸 통해서 압력을 유지한다라고 하고 우리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방수로 채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가 왜 존재하는지 방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한 거고 그렇게 방수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서 압력을 유지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어? 이제 첫 번째, 우리 유리체가 그거를 담당한다라면 이번에는 뭐가 담당하겠어요? 방수가 이제 2차적으로 그 역할을 하겠지. 압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방수는 뭐래? 방해된 물이라서 방수래. 그치? 투명한 약알칼리성 액체로 눈물과는 구별된다. 우리 눈물과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눈 안에 있는 거지. 우리 눈물은 아시죠? 그 눈꺼풀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 눈물샘에서 나오는 게 눈물인 거. 그치? 우리 이 방수는 그냥 눈깔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방수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수는 안방 여기에 들어차 각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혈관 분포가 없어 투명한 구조인 각막이나 수정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 뭐래? 첫 번째 형태 유지하는 역할 하고요. 얘네들한테 영양분 공급하고요. 그리고 노폐물도 배출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치? 우리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다? 우리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으려면 무슨 얘기야? 순환되는 물이라는 거다. 가만히 고여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영양분을 그럼 못 공급하잖아. 그치? 어디서 가지고 와서 그게 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영양분을. 우리 그래서 얘는 순환되는 물이라는 걸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 추가적으로 해준 거죠. 그렇게 섬모체에서 그리고 얘는 어디서 만들어진대요? 얘는 섬모체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추가 정보도 있네요. 그렇죠? 안방을 채우고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얘가 첫 번째 안방을 채우고요. 섬유주라는 조직을 통해서 배출이 된대요. 우리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슐렘관으로 흡수되어서 우리 어떻게 심장으로 들어가서 혈액에 합류한대요. 이런 식으로 방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첫 번째 만들어졌어. 우리 얘가 여기로 가. 그 다음에 얘가 또 여기로 가. 얘가 또 여기로 흡수돼서 얘가 또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 설명 왜 한 거야? 얘 순환되는 애예요. 설명하려고 이거 뒤에 놔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보들의 관계를 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는 게 아니라 읽을 때는 빠르게 보겠지만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 보도록 합시다. 눈의 구조와 시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방수는 적정량이 제대로 흘러야 된다. 이번에 또 방수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 얘는 뭐가 중요하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또 추가 정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제 역할을 다한 방수는 흘러나가야 되는데 역할을 다했으면 다시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 거겠죠. 섬유주의 구조 변화나 순련 간의 이상이 생기면 아까 섬유주 그리고 순련 간 얘기 나왔어요. 뭐와 관련해서? 방수와 관련해서. 방수가 흘러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수의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섬모체는 계속 방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방수가 밖으로 나가든 안 나가든 계속해서 섬모체는 아까 뭐라 그랬어? 방수 섬모체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 정보 있었지. 연결해줘야 돼. 우리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과도한 방수로 안압이 높아진다. 그렇게 모든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서 또 문제가 생길 텐데 그중 약한 조직은 시신경이 먼저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적정량이 그 안에, 그 방 안에, 안방 안에 방수는 적정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들어오는 게 만들어지는 게 있는 거잖아.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것도 있어야지. 그런 거죠. 우리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떤 걸 생각하면 좋을까? 그런 거지. 우리 지하철, 여러분들도 뭐 지하철을 타보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 지하철을 타지 않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 지하철을 타보면 그 퇴근 시간에 그런 생각을 해.
내리는 사람은 없는데 역마다 다르잖아 좀 그치? 내리는 사람 없는데 타는 사람만 계속 있을 때 언제까지 내가 찌그러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그런 글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손 움직여가면서 정보 처리해주라 라는 얘기 했습니다. 우리 38번부터 42번까지의 문제인데 우선 내가 가지고 온 거는 39번과 41번 문제예요. 왜?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냐 안 했냐 그걸 알고 풀었냐 모르고 풀었냐 우리 그 차이를 가르는 게 바로 이런 문제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우선 3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용일치입니다. 어떤 몇 문단에 이 내용이 있었더라. 예를 들어 1번에는 2문단에, 2번에는 2문단에, 3번에는 4문단에, 5번에는 6문단에, 38번 말하는 거야. 우리 그런 것들 내가 근거 잘 내용일치로 찾아주면 됩니다. 나와 있는 정보 잘 처리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38번 내용일치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정보를 못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어떤 어휘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 그렇죠? 우리 조금 내가 꼼꼼하게 못 읽었다든가 정독을 안 했다든가 속독을 했다든가 어떤 이런 것들의 문제니까 우리 그거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40번 같은 기업부터 디귿에 대한 이해, 역시 이거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게 본문에서 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들을. 우리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 42번 같은 어휘 문제 힘들다. 어휘력 부족입니다. 우리 어휘 따로 만약에 내가 어휘 많이 틀린다라는 친구들은 어휘 연습 많이 하셔야겠어요. 이거 공부 많이 해주고 우리가 3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부터 다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안방이 비어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리체가 바로 말해버렸네요. 유리체가 어떠한 압력 때문에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떠한 압력 때문에 안방이 찌그러질 수 있는지 이게 어떤 건지 그걸 봐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우는데 아까 나와 있던 내용이죠. 이거 방수가 왜 들어가 있는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방수의 공급량에 비해 배출량이 어떻게 되면은 안압이 어떻게 돼서 시승력이 손상된다. 우리 이거 어디에 있던 내용이야? 7문단. 그치? 우리 이거 마지막 문단에 있던 내용이잖아요. 우리 그거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 안방이 비어있다면 외부에서 누르는 기압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유리체가 밀어내는 압력 때문이겠지. 왜? 대응하기 위해서래.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밀어내는 압력이겠죠. 내부와 외부와 이걸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밀어내는 압력 때문에 안방이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고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우는데 우리 안방과 이 유리체와 이 안방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 잘 알아야지 이게 밀어내는 것 때문에 얘가 찌그러지겠구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못 잡았다면 안방과 유리체의 어떤 공간이라든지 서로의 관계를 못 파악한 거야. 우리 그리고 그 뒤에 따라서 방수가 이 공간을 채운대요. 그치? 근데 공급량에 비해 배출량이 어떻게 되면 시승경이 손상된다는 얘기가 마지막 문단에 나왔어. 공급량에 비해 공급은 계속 되고 있는 거야. 근데 배출이 안 돼. 그치? 배출량이 떨어져. 그치? 그렇게 되면은 안압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압이 상승해서 압력 때문에 시신경이 손상된다라는 게 정확히 7문단에 있습니다. 맞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골라내면 되겠어요. 우선 이거 같은 이 뒤에 나 다 같은 경우는 아예 7문단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찾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적. 우리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유리체와 그리고 안방의 관계 있지. 우리 그거를 파악을 못하면 이걸 파악을 못했을 수가 있어. 그냥 단순히 내부 외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리체가 있고 안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제 41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방수와 보기의 눈물을 비교한 내용으로 아까 우리 방수 읽으면서 어떤 거 살짝 있었냐면 눈물과 다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 부분이랑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는 지점이랑 얘를 읽는 거랑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보기 보면 눈물은 윗 눈꺼풀 안쪽에 누선에서 분비된다. 얘가 어디서 오는지 이 정보 있죠?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그게 다르구나 봐주시면 되겠고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은 안구 표면 전체를 적시는데 각막을 덮어준다. 고르게. 어떤 적신다, 표면을 적신다라는 어떻게 한다? 이런 역할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눈물에. 이때 눈물은 각막의 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안구의 운동. 두 가지 역할 어떻게? 첫 번째, 습기 공급하는 거. 두 번째, 운동 원활하게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먼지나 병균을 씻어내 안구를 청결하게 유지. 오케이. 또 어떤 역할? 청결하게 유지해준대요. 그리고 제 역할을 다한 눈물은
안쪽 눈구석에 있는 누점을 통해서 누관을 타고 코 속으로 배출된다. 나 이거 보고 처음 알았잖아. 코 속으로 배출되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우리 그렇게 안쪽 눈구석에 있는 뭘 통해서 이거 아까랑 마찬가지지. 우리 어떻게 됐냐면 우리 방수 같은 경우도 얘가 어디서 오는지, 그치? 그리고 얘 역할이 뭔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얘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나왔어, 그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할이 뭔지, 얘가 어디서 나오는지, 역할이 뭔지, 그리고 뭐래? 여기를 통해서 누관을 타고 코 속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똑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방수의 설명 부분과. 우리 그렇게 정상적인 눈물은 분비와 배출의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오케이. 보자마자 사실 바로 느꼈어야 돼. 우리 방수도 어떻게 된다고? 일정 수준 적정량이 유지돼야 된다며. 그 부분에서 선지 만들어지겠구나 예상하면서 바로 볼 수 있어요. 1번부터 볼게. 방수는 섬유줄을 통해 눈물은 누점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 어때요? 맞죠? 아까 섬유줄 통해서 된다 그랬고 얘는 누점 통해서 배출된다 그랬고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2번 각막의 방수는 영양분을 오케이 좋아요. 내용 있죠? 2번 각막의 습기 공급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죠? 3번 방수는 안구의 형태 유지 역할이 뭐였는지 맞습니다. 눈물은 청결을 유지 좋습니다.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4번 방수와 눈물은 모두 적당한 양이 유지돼야 오케이 그쵸 우리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예상할 수 있다 그랬어. 5번 방수와 눈물은 모두 안구 표면을 적셔 안구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방수가 표면을 적실 수 있을까? 우리 방수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 안방에 있다 그랬어. 아니 방에 없으면 밖에 있으면 표면을 적실 거면 왜 방수겠어? 방에 있으니까 방수라고 했는데 그치? 우리 그렇기 때문에 방수는 아니겠죠. 우리 정답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크게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 잘 본문에서 찾았을 거라고 사실 예상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다면. 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앞으로 독해력 같이 연습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지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첫 번째는 우선 독서 중에서 마지막 지문을 많이들 날립니다. 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독서 마지막을 날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우리 그 점에서도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어떤 요약하고 어떤 이런 것들 말고 과학 지문 그리고 기술 지문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워낙 과학 기술을 사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과라고 하더라도 과학 기술을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 움직이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가지고 온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독서 파트별로 이렇게 찾아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도 바로 문학으로 갈 건데 우리 오늘 문학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야 문학을 쭉 보면 익숙한 지문이 하나쯤 있고요. 또 그런 애들은 또 뭐와 같이 나오냐? 익숙하지 않은 애랑 연계돼서 나옵니다. 맞죠? 우리 그런 식으로 나오기 마련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지문을 보더라도 분석할 수 있는 갈래별 분석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지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여유로워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너네가 화작을 하든 뭐 나중엔 선택을 하겠지만 화작을 하든 문법을 하든 언매를 하든 그리고 문법 있죠? 언매. 우리 그거랑 문학까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정확한 게 먼저예요. 정확하고 빠르게 끝내느냐가 다 어려운 건 다 어디 있다 그랬어? 독서에 있다 그랬어. 근데 독해력이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러게 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짧은 고등학교 시절 동안 혹은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나 내가 독서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느냐 사실 그 싸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가 독서에 쏟을 시간은 내가 화작문, 그리고 화법과 작문, 우리 그리고 나서 어떤 것? 언어와 매체, 그리고 내가 문학을 얼마나 빨리 정확히 끝내느냐야. 거기서 이제 여유가 독서에서 쓰들 여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 독서가 그래서 너네 뭘 해줘야 된다? 우리 너네 익숙한 작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속도가 붙습니다. 우리 그래서 연계도 잘 봐줘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고3의 얘기지만 지금 고2니까요. 그리고 너네가 지금 학교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들 우리 학교 내신 국어와 우리 수능 국어 이렇게 모의고사 국어 다를 거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요. 연결돼요. 심지어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를 이제 내신에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아시죠? 우리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결해서 작품 같은 것들 그냥 암기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분석하겠다. 스스로 내가 만약에 고전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해석해 보겠다. 라는 그런 공부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우리 그래서 같이 볼 거는 우리 21번부터 25번 있지? 역시 너네는 뭐 힘들어해? 항상 고전 힘들어 하잖아. 그쵸? 그래서 고전 가지고 왔어요. 우리 그래서 21번부터 25번 보면 되겠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병루라는 한시죠, 한시. 우리 한시가 하나가 있고 우리 한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 왜 그런 줄 알아? 한시는 한자니까 너네한테 한자 읽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한자가 아니니까요. 한문이 아니니까요. 우리 그래서 현대어풀이가 아예 나오지.
그래서 오히려 마음 편한 게 한시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산중 잡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조가 여러 수 있는 연시조네요.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우리 능양시집서 같은 글이 하나 있다. 어떤 수필에 가까운 교술갈래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바로 가부터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학 공부를 할 때 알겠지만 보기를 먼저 보면, 왜냐면 이런 애들은 보기 딸린 문제가 나와, 문학 같은 경우는. 그치? 근데 보기 딸린 문제에서 보기를 먼저 보면 내가 갈피를 잡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볼 때 보기 먼저 보는 애들이 많을 텐데 그게 맞아요. 좋아요. 보기를 먼저 보면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겠구나, 혹은 주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감이 잡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보기니까 어떻게 해석할지를 물어볼 거야 아마. 그래서 보기 딸린 문제는 해석에 기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너네가 본문을 읽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바로 읽은 애들은 우리 이세계 부병루 있죠? 이거 어려웠을 수 있어. 이거 뭔가 좋다는 거야 말다는 거야, 이거 정서가 뭐고 태도가 뭐라는 거야 라고 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 23번에 딸려있는 보기를 먼저 읽었다? 그럼 확실히 잡았겠죠, 갈피를.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는 보기 먼저 보시면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와 나를 감상한 게 보기를 바탕으로 보자라는 건데, 문학작품 속 공간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뭐 알겠어요. 우리 가에서 부병루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는 퇴락한 공간, 부정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라는 소리예요. 대상에 대한, 부병루가 제목이잖아. 그 대상의 메인 대상에 대한 아예 어떤 정서인지 어떤 태도인지 그 화자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역사적 전환기를 맞는 지식인이 역사의 유한함에 대해 무상감을 느낀다. 정서는 뭐라고? 역사가 바뀌는 거야. 나라가 바뀌고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역사가 끝나는구나, 역사가 바뀌는구나, 어떤 이런 인생 무상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그걸 느끼는 공간이라는 거를 너네는 바로 잡고 갈 수 있는 거지. 완전 큰 힌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나 같은 경우에 야의 산중은 화자가 만족감, 오케이, 우리 나 작품 같은 경우는 뭔가 만족을 느끼고 있고 긍정적으로 이 공간을 생각하고 있구나,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그거를 본 채로 가와 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 보면 우리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우리 부병루 딱 봤을 때,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긍정인지 부정인지 본문만 보고는 못 봅니다. 그치? 여기 두 줄 읽었을 때. 근데 바로 부병루 세목,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왜? 보기에 나와 있었으니까. 텅 빈 성엔 이게 뭐겠어? 역사가 변한 거겠지. 그러니까 성이 텅 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겠죠. 우리 텅 빈 성엔 조각달이 떠 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그치? 어떤 조각달 떠 있고 어떤 분위기 만들어내는 거겠죠. 우리 그리고 그 안에 바위가 늙었다라는 표현. 이렇게 늙었고 어떤 인생이 무상하고 시간이 이런 거고 어떤 유한함이 있죠. 어떤 그런 것들을 정서를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이런 시어들, 이런 시 표현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기린마 같은 경우는 상상의 말이래요. 우리 고주먹 있죠? 동명왕. 우리 동명왕이 타고 날아간 상상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소는 지금 어디 곳에서 논이는가? 역사의 전환기라 그랬어. 그래서 이 역사를 지배했던 사람이 사라진 거겠죠. 변했으니까. 그치? 우리 그때를 그리워하고 혹은 이게 바뀐 게 되게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느끼고 어떤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 그렇게 논의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라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서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질문은 답을 정말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 의도가 질문은 아닌 것, 우리 그런 서리법도 쓰여 있구나 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고,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퍼란 분호라, 본이 화자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화자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산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푸르고 강도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뭐는 달라? 자연물은 이렇게 예전이랑 똑같은데 무한한 것처럼 계속 있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은 유한하고 그래서 무상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랑 지금 어떤 역사 이런 화자가 처한 상황이랑. 우리 그래서 이것들을 좀 봐주면 되는 게 바로 이 세계의 부병루고요. 그리고 우리 산중 잡곡 있죠? 우리 1수, 14수, 20수, 34수, 48수 한번 현대어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얘기할 건데,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거나 내가 해석을 잘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따로 필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우리 와룡산 나리날에 밤무당을 새로 여니, 그 와룡산 그 아래다가 밤무당을 새로 낸대. 어떤 밤무당이 뭐라고 되어 있어? 연못을 하나 새로 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 긍정적인 인식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티끌 없는 거울에 이건 무슨 얘기겠어? 이 거울 뭘 뜻해요? 우리 거울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거? 그 반무당, 연못을 말하는 거겠죠. 그 비치는 어떤 투영이 되는 어떤 반영이 되는 이렇게 비치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지금 연못과 지금 거울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연못이 원관념이고 우리 이 거울 같은 경우가 보조관념이겠죠. 우리 그렇게 거울의 산형이 산의 그림자가 잠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연못이 있으면 산 속에 산 근처에 있는 연못인 거야. 그럼 어떡하겠어? 산이 거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겠죠. 이 내 경영하는 뜻을 그 뜻은 글을 보냐 하노라. 내가 왜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있는 거냐면 뭐다? 내가 이거 보려고 이 광경 보려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어떤 거야? 이 광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만족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게 1수고 우리 14수 보도록 할게요. 도원이 있다 하여도 우리 도원 뭐야? 무릉도원 얘기하는 겁니다. 무릉도원. 근데 여러분들 그 무릉도원 혹시 SNS에서 돌아다니는 짤 아나요? 그 막 머리 감겨주는 미용사가 머리 감겨주는데 자꾸 무릉도원이세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네 정말 좋네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 짤 아시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물온도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거였다고? 내가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정신 산만하지 않나요? 내가 말했잖아. 인간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니까. 그리고 난 이런 거 풀면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릉도원이세요? 해가지고 물온도 딱 적당하네요 라고 대답하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도원은 무릉도원이죠. 어떻게? 우리 이상적인 세계죠.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이상적인 어떤 신선이 살고 어떤 그런 공간이 무릉도원인 것이고요. 우리 그렇게 그런 게 있다 해도 듣고는 못 봤대요. 그렇죠? 들어본 적은 있어도 내가 본 적은 없다. 무릉도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홍하이 만동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해 주위에 지금 붉은 노을이 보여. 지금 약간 해 지금 붉은 노을이랑 해질녘인가 봐요. 그치? 시간적 배경 나와 있는 거고 우리 거기에 만동하니까 여기가 거기구나. 내가 무릉도원을 있다고 들어만 봤지 본 적은 없는데 어머 여기 너무 괜찮아. 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 라는 얘기 하는 거죠.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가 무릉도원인 것처럼 난 느껴지니까 아 내가 그 무릉인이구나. 내가 그 무릉도원에 사는 그런 신성 같은 사람인 거구나 라고 만족감 드러내고 있는 거야. 역시. 맞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공간에서 이 자연 속에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우리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또 20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빈천, 가난하고 천한 것들 있죠? 우리 그게 빈천입니다. 가난함. 내 빈천을 보내려 한들, 내가 가난을 없애려고 한들 이 빈천 니게 가며 내가 가난함을 없애려고 하면 그게 없어지나요? 다른 사람한테 가나요? 너 저리 가라고 하면 가는 애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니라 한 어디로 니로 가며 니게 가며 누구에게 가며 갈 리가 없다. 나 이거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고 남의 부귀를 오라고 한들 내가 남의 돈 오라고 한들 나한테 오냐, 그렇죠? 저 부귀가 내게 오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역시 내게 오랴. 이거 질문의 형식인데 오지 않는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거 씁니다. 이거 서리법이죠. 내게 오랴. 보내지도 청하지도 내가 가난한 걸 보내지도 못하고 남한테 남의 부귀를 내가 요청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마오. 내 분대로 내 어떤 분수대로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리라는 일종의 어떤 의지를 나타내거나 어떤 이게 너무 만족감을 드러내거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 해요? 자기 분수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 안분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다. 그게 20수고요. 우리 이제 34수 또 바로 보겠습니다. 다만 한간 촉에 세간도 많기도 많구나. 지금 딱 진짜 초가집 같은 곳, 진짜 한간, 되게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어떤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나 봐요. 우리 거기서 세간살이라고 하죠. 나의 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뭐 옷이든 아니면 뭐 어떤 가구든 등등 이 세간이라고 하죠. 세간이 많기도 많구나. 많다라는 얘기지. 우리 나하고 책하고 벼루 붓은 무슨 일인고 나랑 책이랑 벼루가 있고 붓이 있는 거예요. 그치?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책이 있고 내가 글을 쓸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간 가지고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는 무슨 얘기겠어? 안 즐기고는 못 배긴다라는 얘기지. 안 즐기고 어쩌겠어? 즐겨야지 라는 얘기가 아니 즐기고 어쩌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책이 있고요. 내가 있고요. 벼루가 있고요. 그리고 붓이 있어.
그럼 뭐야? 난 지금 여기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역시 만족감 드러내는 수예요.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8수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어와 번님내야 모두 죄에 오시니 친구들 모두 죄다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산정, 이 산 속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이 늙은이 너무너무 즐겁다. 친구들 놀러 와가지고 내가 지금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놀러 와서 너무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 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비록 임심 노흑 하나마나 자주자주 오소서 길이 되게 안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숲의 습속에서 길이 어둑어둑해가지고 그러나 그래도 자주자주 오세요 라고 하면서 얘들아 나 이 속에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친구들아 놀러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우리 그런 것들을 나타낸 게 바로 산중잡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다 바로 얘기를 해보면 너는 알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우리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어떻게 내가 잘 알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그냥 또 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 볼수록 좋고 그리고 보고 나서 하나를 보면 10가지 보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마음속으로 딱 하나 정해주고 정해진 게 있다라고 그렇게 편협하게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훈을 전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있는 게 이렇게 박지원의 능양시집서 같은 이런 갈래 같은 경우는 뭘 말하고 싶은지만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단독, 부병루 단독입니다. 1번 문답구조. 우리 문학 볼 때는 언제나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문학은 너네가 다양한 작품들을 봐야 돼. 다양한 작품들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다양한 작품들을 너네가 열심히 보고 연습하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나한테 익숙한 작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맞죠? 우리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사실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야. 다양한 작품을 보는 걸 통해서 이런 갈래, 이런 작품, 이 똑같은 유사한 갈래가 나왔을 때 난 어떻게 분석하겠다. 갈래별 분석법을 체화해서 낯선 지문이 나와도 내가 알아서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결국에 본문을 봤을 때 너네가 익숙한 거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너네가 가지고 있는 갈래별 분석법, 갈래별 개념들이 있고 이럴 것 아니야, 그치? 우리 어떤 게 문제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읽으면서 뽑아내야 되고 우리 그런 것들을 먼저 가지고 계세요. 그걸 공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공부해야 되냐? 선지를 통해서 개념을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 문학 개념이 있을 것 아니야. 개념어라든지 개념들. 그런 것들은 그냥 개념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너네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해? 본문 읽은 다음에 선지 보고 이게 본문에 어디에 있더라 혹은 여기 없더라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게 선지 문제, 문학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선지를 보고 나서 선지에 있는 이런 표현이 있죠? 문답구조라는 건 도대체 어떨 때 문답구조라고 하는지 명령형 어조는 도대체 어쩔 때 명령형 어조라고 하는지, 그쵸? 그리고 반어적인 표현은 어떨 때 반어적이라고 하는지, 그치? 그리고 색채어는 뭐고 색채어를 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쵸? 우리 그리고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들 알아야지 너네가 본문에서 찾을 것 아니야, 그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개념을 따로 개념만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냐? 문제 속에서 선지 분석을 통해서 오케이 이런 게 나왔을 때 선지 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땐 본문에서 이걸 찾으라는 거구나. 우리 그걸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첫 번째 뭐 하라고? 작품 여러 개 보면서 작품 분석법 체화하시라고요. 두 번째 선지 분석 통해서 뭐 하는 거다? 개념 공부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1번부터 볼게요. 문답 구조 없었죠? 우리 질문하고 답하는 거 가에 있었어? 없었죠. 우리 명령형 어조 따로 없습니다. 뭐뭐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명령형 어조가 될 텐데 우리 그런 것들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았어요. 우리 반어적인 표현 크게 볼 수 있는 거 없었고 색채어, 우리 색채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빨갛다, 빨간, 혹은 뭐 푸른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게 나오는 게 이런 애들 보고 우린 색채어라 그래. 그래서 이런 게 있어야 색채어인 거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근데 예를 들어 그냥 뭐 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딸기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풀은 초록색이 연상되고 딸기는 빨간색이 연상이 되잖아. 그치? 우리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어떤 색감을 드러낸다. 혹은
색채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혹은 드러낸다. 색채 이미지를 통해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 색채 이미지와 색채어는 다른 거예요. 색채어는 정확히 이런 애들이 색채어인 거고요. 색채는 말 그대로 색깔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게 되는 거겠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색채어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우리 색채어의 대비 이런 것들 따로 없었습니다. 맞죠? 색채어고 대비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물론 우리 부병로 한번 볼게요. 가장 맨 밑에 오늘도 푸르고가 있네. 오늘도 푸르고. 우리 이거를 잘못했네요. 그렇죠? 오늘도 푸르고가 있기 때문에 색채어는 있는데 대비가 없어. 그렇지? 우리 그래서 대비가 없기 때문에 제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5번,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우리 세월이 흘러서 아까 보기 봤잖아요. 뭐래? 역사가 전환되면서 그러면서 약간 시대가 변하는 거잖아. 그치? 그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도 변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의 어떤 그게 유한하고 그리고 어떤 내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인생 무상을 느끼는 그런 거라 그랬어. 우리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세월의 흐름인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게 시각적으로 그려졌냐? 어떻게 보면 되냐? 텅 빈 성에는 조각달 떠 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가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우리 이런 표현이 우리 어디에 떠 있고 구름이 있고 바위가 있다라는 것들 근데 그게 늙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우리 그게 시각적인 게 맞게 되는 거고요. 우리 그렇게 형상화하고 있구나.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 그래서 이거를 보면 되겠다. 아마 이 4번 같은 경우 우리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같은 경우는 5번이 되겠고요. 우리 4번 같은 경우는 색채어도 있고요. 사실 대비도 있어. 색채어의 대비가 없는 거야. 우리 대비는 뭐랑 뭐가 대비돼? 이 사람이 어떤 역사가 흐르는 거, 역사가 변하는 거와 다르게 우리 자연물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인 거잖아. 그치? 우리 그런 대비는 있어. 우리 그래서 색채어도 있고 대비도 있다. 그래서 이런 선지 만들었겠죠. 근데 색채어의 대비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우리 바로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3중 잡곡이었어.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 1수. 대상이 지닌 속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 우리 뭐였어? 우리 대상이 지닌 속성. 그 뭐야? 연못이 비치는 그런 거울 그 속성 있죠? 우리 그걸 통해서 글을 보려 하는구나. 그 산영이 그 잠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이 자연물을 보고 그걸 담고 있고 내 그 자연 어떤 그런 것들 담는 것, 나의 속에 담는 것. 그게 내가 지향하는 가치인 거고 그거를 연못이 그리고 거울이 하는 속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14수. 화자는 아름다운 경치에서 이상세계의 면모를 발견한 그 무릉동원이랑 연결하고 있죠. 좋아요. 우리 20수. 세속적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치? 어때? 우리 빈천 그리고 부기. 빈천을 보낼 수도 없고 부기를 받을 수도 없다. 그냥 내가 나의 안분지족하면서 그래 분에 맞게 살겠다. 맞습니다. 4번. 우리 화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쓰며 즐기는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책, 벼루 그리고 붓 우리 이런 것이 있으면 나는 즐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나온 이유는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를 해석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헌지를 냈겠지. 뭐겠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니 즐기고 어찌하리 뭐라 그랬어? 아니 즐기고 어떡하겠어 라는 얘기잖아. 그치? 안 즐기고 어떡하겠어? 난 즐겨야지 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4번 정답 고르시면 되겠고 5번 우리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 사람들이 자주 오기를 웰컴 빨리 오라 그랬잖아. 친구들 자주자주 오라고. 그치? 우리 모두 주에 오시니 자주자주 오소서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5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우리 또 바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우리 아까 읽은 것이죠. 우리 그거 보면 되겠는데 1번부터 텅 빈 성에서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느꼈지. 그치? 우리 위에 보기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본문이랑. 우리 그렇고요. 우리 구름과 바위를 바라보면 감회에 젖어 있고 그치? 감회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 2번 돌다리에서 휘파람을 부는 화자는 역사적 전환기의 지식인인 천손을 떠올리며 우선 이 화자 그러고 있는 거 맞아요. 역사적 전환기도 맞아요. 그치? 근데 지식인이 천손인 걸까? 아니지. 우리 그냥 보기에 나와 있는 우리 보기에 있는 것들 그 본문에 있는 그냥 어휘들이 연결됐다고 해서 그게 맞는 선지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식인은 뭘 뜻해? 보기에서 지식인은 화자야 화자. 그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천손이 지식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겠다? 우리 5번,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우리 가의 산과 강의 변함없는 모습은 맞죠?
퇴락한 역사적 공간과 대비되어 좋습니다. 그래서 무상감을 부각한다. 이 대비되는 것 때문에 더욱 무상해지는 거겠지. 이건 이렇게 그대로인데 나는 왜? 약간 이런 것들, 약간 이별할 때 날씨 좋으면 인생 더 그지 같은 어떤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4번 나의 한간 초옥에서 화자는 책표를 붓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랬어. 많이 즐기고 어찌하리 라고 했으니까. 5번 나의 산적에 있는 화자는 스스로를 늙은이라 칭하며 좋습니다. 속에서 삶을 즐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늙은이라고 칭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늙은이라 칭해서 즐기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게 애매할 수 있겠어. 근데 봐봐. 자연 속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도 맞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타당 굳이 이게 어떤 충돌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없는 거야. 우리 그래서 얘 맞다라고 고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24번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기를 바탕으로 달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재. 아닌 것을. 우리 1번 자기 생각과 한 가지 일이라도 다르면 만물을 모함하라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그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 무슨 얘기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로 자기 것을 딱 정해놓고 딱 하나로만 딱 정해놓고 그걸 고집스럽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양할 수 있고 또 그게 다 다를 수 있고 이점 하나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맞고요. 2번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나 붉은 까마귀를 부르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은 참모습을 그치? 어떻게 보면 푸를 수도 어떻게 보면 붉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 내가 그냥 까맣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딱 그게 정답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에 2번 맞고요. 3번 까마귀의 일정한 색이 없다라는 거는 인식은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보다는 마음속으로 정한 본질적 속성에 주목해야 함 강조한다. 이게 되게 이런 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 문학 선지는 다 뭐가 문제냐? 그럴듯합니다. 그럴싸해요. 우리가 문학할 때 그럴싸한 거에 안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 이게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내용만 봤을 때 눈으로 정한 대상의 외양보다 약간 느낌이 결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외양보다는 이런 본질이 중요하다. 맞아요. 우리 본질적 속성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하고 저 하나로 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뭐가 문제냐면 눈으로 정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마음으로 정한 게 하나로 딱 정해갖고 그냥 그걸로 고정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눈으로 봤을 때는 다양하게 붉은색도 있고 까마귀한테 뭐 푸른색도 있고 그렇던데 라고 하면서 이게 다양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닐 수 있어. 라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쵸? 우리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선지만 읽었을 때는 그럴싸해. 근데 뭐다?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4번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물과 오칠에서 사물을 비출 수 있다는 속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관습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 달관한 사람이 적은 현실에서 입을 다물기보다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본인이 그러면 때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였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내용도 다 나머지는 찾을 수 있고 우리 이게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선지 자체는 굉장히 그럴싸해. 그래서 대충 보면 고르고 이게 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 적절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뭐라고? 우리 본문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그렇게 골라내야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이 문제들 말고도 당연히 내가 지금 갖고 온 분석하는 문제들 말고도 당연히 뭐까지 너네가 맞은 문제들 그런 거 싹 다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까지 말한 것들 포인트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내가 국어 공부할 때 여기에 빵꾸가 나 있구나. 우리 이런 애들을 조금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방향성을 설정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 집중력을 오래 가져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모의고사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지? 너무 고생 많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시면서 어떻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푹 주무시고 그리고 꼭 바로 당일에 최대한 당일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일에 우리 다른 공부도 한 것들 이제 분석 잘 해보시고 아니면 안 되더라도 우리 금요일 바로 시험 본 다음날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같이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내가 빵꾸 난 거 찾았으면 같이 뭐 내신 강좌에서 나의 내신 강좌에서 같이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공통 강좌도 있으니까요. 우리 그런 데서 이제 빵꾸 채우는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 정말 너무 많으셨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이제 저의 강좌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